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바로 어제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의 핵심 경영진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의 금감원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위기가 앞으로의 카카오 사업에 미칠 영향, 기업금융부 김학성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카카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위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최근 카카오의 주가를 보시면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카카오 주가는 최근 3년 중 최저인 39,0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건데요. 특히 어제와 오늘은 각각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70조 원을 넘었던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오늘 17조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70조에서 17조 원이면 뭐 거의 한 4분의 1이 됐네요. 그렇게 떨어진 셈이죠. 네네. 최근 카카오 주가의 추락은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예. 어제 카카오 그룹의 투자를 총괄하는 배재현 대표가 구속됐는데요. 배 대표는 올해 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네. 여기에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시 부과되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도 칼끝을 겨눴는데요. 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어제 김 전 의장에게 오는 23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에 김 전 의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 수사의 폭이 카카오 최고 경영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경영진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카카오가 추진 중이던 신사업도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제 구속된 배재현 대표는 카카오의 공동체 투자 총괄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는 이름 그대로 140개가 넘어가는 카카오 계열사의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자리인데요. 네. 원래 CJ그룹에서 일하던 배 대표는 지난 2015년 카카오에 합류했습니다. 그 이후에 카카오가 진행한 굵직한 인수합병과 투자 유치를 이끈 인물이죠. 네네. 배 대표는 홍은택 대표이사와 더불어 2명뿐인 카카오의 사내 이사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매 분기 실적 발표 후에 진행하는 컨퍼런스 콜에도 배 대표는 홍 대표와 함께 참석해 오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핵심 인물인 셈이네요. 1인자, 2인자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이런 핵심 인물이 이탈하다 보니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카카오는 앞서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이란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 복합 테크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헬스케어를 뉴 이니셔티브, 즉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정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회사는 올해 연간으로 3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듯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 투자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 상대적으로 AI 후발주자인 카카오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아까 계열사가 140개가 넘는다고 하셨죠. 이렇게 카카오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자회사도 이제 당연히 많은데 이번 이슈가 주요 자회사들에 미칠 영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는 지난해 매출 1조 8천억 원을 올린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올해 초 SM엔터 인수전 당시엔 모회사 카카오와 더불어 지분 매입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꾸준히 상장이 거론되어 온 대여급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2019년에 일찌감치 국내외 증권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네. 올해에는 해외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때는 기업 가치가 11조 원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이들 해외 기관 투자자가 카카오 엔터 측에 투자를 할 당시에 상장과 관련한 조건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배재현 대표의 구속으로 안 그래도 장기화하고 있는 IPO 관련 일정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 이야기 들어봤고 다른 자회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 모빌리티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택시 서비스 하는 데죠? 맞습니다. 네네. 카카오 T 앱으로 아마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번에 구속된 배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배 대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글로벌 사모펀드인 TPG 캐피털, 칼라일 그룹, 구글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카카오 모빌리티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빌리티 특화 생성형 AI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지난달에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 물류 플랫폼으로의 사업 확장도 공언했습니다. 네, 택시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 이사진 중 한 명인 배 대표의 부재로 이러한 투자의 속도가 늦춰질지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배 대표가 비상근 이사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면서 사안의 경과를 살펴보며 이사회 운영 방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끝으로 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지배 구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M엔터 시세 조종과 관련한 혐의가 확정될 경우 네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똑같이 2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보다 딱 한 주가 많은데요. 예, 인터넷 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카카오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지분 중에 10% 이상 보유분에 대해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